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토론회 주된 주제인 식품 표시 광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작년부터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표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 좀 더 강조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는 보시다시피 문제 제기, 그리고 표시 광고에 대한 정책 방안,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식품 표시 광고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외국의 사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이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기존에 아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또 시행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식품의약품 안전처 표시광고 정책과에 계신 우리 사무관님께 직접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업계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현행 표시광고법, 그리고 이제 그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한 몇몇 제품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원재료라든지 또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산지까지 굉장히 복잡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표시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업계에서도 이걸 하나하나 지키려면 개별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이 전부 다 맞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원산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식품 첨가물부터 따지면서 이렇게 수많은 표시 기준의 규정을 지키다 보면 사실은 또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본인들이 알고 싶어자 하는 그런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결국은 이 표시라는 건 기준 규격에 관련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이 있는데요. 그 이제 기준 내용이 과연 이렇게까지 복잡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기업체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 표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안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표시를 통해서 또 이 중에 하나의 어떤 원료가 빠지든 또는 원산지가 빠진다 그래서 과연 이 제품을
소비자들을 속이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이런 행위로 처벌까지 할 것인지, 실제로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 처분까지 받는 그런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또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런 윤리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실도 사실은 우리가 비난의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소비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업무 중에 이 많은 원료, 이 많은 규정들을 꼼꼼히 따지다 보니 한두 개 정도 실수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짧긴 하지만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표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 처분이라든지 형사 처벌,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가독성, 또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을 제대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인지, 그 원료명이나 뭐 또 원산지든 또 그 함량 표시를 봐도 과연 이게 어떻게 쓰이는 원료인지, 또 이 원료가 도대체 뭔지, 또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정확히 과연 알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규제를 무조건 이 표시에서 강화하는 것이 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업계에서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실행을 하되 최소한의 의무적인 것들만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요, 실제로 이렇게 표시를 식품 회사에서 고의로 하던 또는 과실로 하던, 지금 현재 법령에서 물론 위반한 행위를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만약에 표시 기준을 위반한 그런 그 단속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거를 지금 수사기관에 전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발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수사기관, 보통 이제 경찰, 일반 경찰이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담당하는 수사관조차도 관련 법령을 처음 접하거나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의성이 없고 대부분의 과실로 이렇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약식이든 또는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또 꼼꼼히 따지다 보면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 이제 제 사례이기도 한데 최근에도 2건이 있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사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고의성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을 행정 처분 또는 뭐 행정 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업체가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위반했으니까 기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식품 표시 광고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 3월 14일에 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표시와 광고 부분이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이 각 법령마다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그 처분 그 적용이라든지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할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또 그거와 함께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그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2018년도 3월 14일에
법이 제정된 후에 2019년 3월 14일, 작년 3월 14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 시행 규칙은 몇 달 뒤에 또 이렇게 시행이 됨으로 해서 일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작년에 법이 시행된 후 몇 달간 좀 공백 기간이 있어서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혼란은 전부 다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이 표시광고법을 제정한 목적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조합을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가 반영이 됐고, 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형평성, 그리고 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같이 새롭게 시행될 이런 제도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법이 제정된 후에 과거에는 우리 해썹 그 식품 안전 인증과 표시를 담당하는 과가 통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라는 그 이 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이 표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 세부 규정을 보면 어떤 과거에 없었던 규정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것을 하나의 정리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의무 규정 외에 이 모든 표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이제 이 표시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유권 해석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우리 영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의무 사항은 당연히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 사항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오인 혼돈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는 좀 이런 표시를 소비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쨌든 의무 표시만 해라, 그리고 자율 표시의 경우에는 규정된 것만 하지 규정에 없는 걸 자꾸 해서 이 제품 포장이나 제품 면에다가 자꾸 뭔가 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 표시를 좀 자율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그 확대하는 것을 막아온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계속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시를 최소한의 의무 규정으로 하되 자율적인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소비자들을 속이는 표시를 우리가 단속하고 개선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편한 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광고 정책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장 민원 질의가 많은 과가 기준규격과와 함께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표시 하나 잘못하고 광고 하나 잘못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또 경쟁업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또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무 조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자율 사항이라도 이걸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식약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자율적인 사항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간혹가다 발생하긴 하지만 이제 그 각 업체는 결국은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있는 식품안전관리과 등에다가 민원 질의를 하거나 찾아가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송을 한 경우긴 한데 지방청에서 답변을 준 것과 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본처에 있는 표시광고 정책과나 기준규격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준 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됩니다. 직접 단속을 하는 지방청에서는 위반이라고 하는데 또 본처에서는 이건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지방청에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지금 또 사건을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지방청과 본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좀 명확한 답변을 준다면 이런 혼란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은 우리 식품 표시 기준은 단순히 개정을 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쇄해 놓은 포장 디자인을 바꿔야 되고 인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정례화돼 있어서 설사 지금 개정고시가 이렇게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뭐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든지 이렇게 유예 기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보다 더욱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또 이걸 통합을 해서 이렇게 고시 개정도 수시로 할 게 아니라 좀 뭐 반기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좀 묶어서 좀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충분히 업계나 소비자 단체와 함께 논의를 한 후에 행정 예고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된다면 영업자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갑자기 당황하거나 불이탈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요. 소비자들도 갑자기 내가 오늘까지 이 제품에 이런 표시를 썼는데 하루아침에 이 제품에 이런 표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그럼 그동안 먹었던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고시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2018년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지금은 현재 법령에서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율심의로 하되 자율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똑같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결국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전처럼 받는 것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 주체가 이제 과거에는 식약처가 주체가 돼서 이걸 위탁하는 관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신청을 해서 식약처에서 뭐 지정을 하거나 승인을 한 기관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세부적인 조항은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식약처가 직접 주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전 심의에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심의를 신청한 영업자 입장에서는 심의에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과대 광고나 어떤 허위 표시에 문제가 없겠구나. 또 통과가 됨으로 해서 그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을 당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자율심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긴 받았는데 과연 나중에 이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이 표시나 광고가 위반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물론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지금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주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처럼 사전심의를 식약처가 주체적으로 담당할 때는 다릅니다. 그럼 결국 영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의무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지금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서 모든 특수용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광고나 표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는 이건 이전부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고 이 광고나 이 표시가 정말 심의를 득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표시광고 심의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그 심의 대상의 표시나 광고와 실제 표시되는 표시와 광고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소비자 단체 혹은 뭐 우리 산업계에서 직접 자정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단체에서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구 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심의 받은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나 표시 내용이 같은지 이렇게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한번 스크리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심의를 받은 것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달라서 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건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심의를 신청한 사람 외에 그리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또 지금 현실적으로 표시되고 광고되는 그 내용이 심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우리 이제 오늘도 참석하신 우리 소비자 단체에서 정말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공개하는 게 뭐 영업자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소비자 단체에 공개할 수 있고요. 사실은 영업자의 어떤 영업 비밀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이미 본인들이 표시 광고는 공개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그 공개된 내용을 뭐 영업자 비밀이다 이런 것과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공개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심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철저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니터링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이 표시광고법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과거에 실제 사건에 있었던 이런 내용인데요. 무첨가 표시에 대해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우리 식품행정기관에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표시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과 무관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를 했다면 설사 그것이 법령의 어떤 위반처럼 보일지라도 법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영업자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따져서 실제 식품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런 표시나 광고에서 가장 많이 질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개별 문구, 어떤 뭐 제품의 뭐 그 명칭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완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과거와 같이 이렇게 무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사탕인지 어떤 제품의 유형인지 또 이게 정말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하고 먹거나 이럴 정도는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어떤 제품 명칭이라든지 문구에 대해서 좀 더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많이 완화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이제 정리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전환하고 또 고시 개정에 대해서도 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 담당자 분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 표시광고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 그리고 부서 그리고 뭐 담당 사무관님들 굉장히 한 곳에 가면 오래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되게 오래 하고 다만 이제 업무의 그 강도나 이 민원 질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건 아는데 어쨌든 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좀 교육도 강화하시고 또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이런 직원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표시광고법의 그런 사전 심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 목적,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영업자를 단속하고 영업자를 뭐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이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우선이 아니라 과도하지 않고 경미한 과실이라면 좀 더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게 이 업무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 알 거리를 위해서 규정을 최소화하되 업계 자율적으로 자율 경쟁을 통해서 우리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다른 업체보다 좀 더 나은 정보 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지라는 그런 업체 스스로의 어떤 경쟁을 유발시키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그 정도의 어떤 환경은 조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이미 지금 식품 표시 광고 법에 규정은 있지만 우리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좀 표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계신 훌륭한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또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뭐 업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당연히 저 능력이 우수한 건 알지만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예견 가능성, 그다음에 자율심의제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를 좀 활용할 것 등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민 변호사님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 그리고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표시광고법은요, 표시와 광고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표시는 팩트입니다. 객관적인 내용만 써야 되고 그걸 애매하거나 뭐 불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팩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는 좀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뭐 유행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뭐 그런 이제 표시와 광고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기 두 가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 주제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 식품 표시 광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